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방송이나 유튜브 대본을 쓸 때 어떤 점에 좀 유의하면서 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 방송이든 유튜브든 대본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행자, 대본을 읽을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특히 라디오가 이 대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매체이기도 한데요. 가령 뭐 진행자가 유인나 씨 같이 굉장히 좀 달콤하고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멘트 역시도 좀 아기자기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글들이 잘 어울릴 거예요. 근데 반면에 뭐 나얼 씨처럼 좀 시크하고 좀 도시적인 그런 캐릭터의 진행자라면 약간은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는 아마 좀 본인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좀 안 어울릴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대본을 쓰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본을 쓸 때 그 진행자가 자주 쓰는 어투라든지 그분의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분석을 해서 대본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이 방송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을 글로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구어체로 쓰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소에 내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글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쓸 때도 좀 중얼중얼 말을 하면서 써보는 게 좋고요.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은 게 6시의 내 고향 같은 ENG와 스튜디오가 결합된 프로그램이에요. 뭐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ENG물이 보통 10분 내외인데 이제 거기에 따른 내레이션을 보면서 얼마나 말맛을 잘 살려서 좀 통통 튀고 센스 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뭐 꽁꽁 언 땅에서 채소가 자란다, 뭐 해풍 맞아 잘 자라는 남의 시금치를 만나봅시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착착 감기는 그런 멘트를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.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 글을 쓰면서 말을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.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글이 잘 살아나는지 말맛을 잘 살릴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제 최대한 구어체에 가깝게 읽기 쉽게 쓰시는 게 좋고요. 이 구어체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연체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만연체라는 게 뭐뭐 하였으므로 뭐뭐 하여지다 뭐 이런 글인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고 이 만연체와 마찬가지로 수동태도 역시 안 좋은 문장입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문장 근육 강화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수동태는 좋지 못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동태가 이런 거죠. 뭐뭐 되어지다, 뭐뭐 할 것으로 보여진다, 뭐 이런 것들인데 보여진다, 하여진다, 되어진다, 뭐뭐 하였으므로 이런 건 다 삐 아니고요. 그냥 된다, 한다,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능동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 능동태로 문장을 썼을 때 그 진행자가 읽기도 편하고요. 문장 전체의 느낌 역시도 한결 좀 깔끔해지고 간결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특히 방송용은 무조건 이 능동태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. 다음으로 대부분의 그 방송이나 뭐 특히 뉴스 같은 것도 그런데 대부분이 다 두 갈씩 문장을 구사합니다. 이 두 갈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. 그렇다고 뭐 핵심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결과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. 그렇지만은 이 어떤 문장을 사용할 때 대부분이 좀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두 갈씩 문장을 사용해야지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지 않겠죠. 궁금해지도록 잡아야 하는 게 어떤 방송의 그 스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쓸 때도 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청자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밑밥 던지듯이 그 의문점을 남기면서 글을 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는 좀 방송 구성의 한 일환이기도 한데 글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해서 왜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이렇게 문장을 이어나가면은 좀 시청자들의 어떤 매력을 살 수 있는 그런 내레이션 문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트렌디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하죠. 그래서 글 역시도 좀
옛날 글, 고어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뭐 고어라면은 가령 뭐 작금의 세태 이러면 우리가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. 그냥 뭐 오늘날의 세태라고 이야기하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옛날 말, 고어는 가급적이면 쓰시지 않는 게 좋고, 뭐 좀 요즘 많이 쓰는 말, 또 유행어도 당연히 무방하겠죠. 그렇다고 너무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, 그냥 시의적절하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유행어를 좀 쓰시는 것도 당연히 좀 센스 있고 위트 있는 대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, 특히 그 나레이션 대본을 쓸 때 절대 중계 멘트로 쓰지 말라는 것인데요. 이 중계 멘트라는 거는 우리가 스포츠 할 때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보여지는 그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뭐 다큐멘터리든 뭐 교양이든 예능이든 내레이션을 쓸 때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쓰는 거는 굉장히 하수의 멘트예요. 이거는 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이제 할머니가 만약에 지나가고 계세요. 그게 이제 카메라에 담겼어요. 근데 그냥 그대로 할머니가 걸어가십니다.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, 76세 되시는 뭐 이순자 할머니께서 천천히 땅만 바라보며 걸어가십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구체적으로 쓰는 것과 미사오구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. 이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지만, 너무 과도한 미사오구, 막 너무 눈부시고 찬란하게 아름답고 막 미치게 사랑스럽고 막 이런 과도한 미사오거나 부사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글 쓰는 사람의 감정을 시청자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시청자가 반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상황은 구체적으로 쓰되 미사오구는 상가하고 좀 담담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이런 중계 멘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.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,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팔을 가가지고 길 한가운데서 소떼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가 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근데 이때 이제 내레이션을 그냥 네팔에서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일행은 잠시 멈췄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쓰는 게 하수의 멘트예요. 이거는 시청자도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어요. 근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우회해서, 뭐 여행지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배웁니다. 뭐 가령 이런 문장이라든지 좀 그 시청자가 생각할 수 있는, 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좀 써주시는 게 좋고요. 계속해서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나의 글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고 대본 역시도 좋은 대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, 이 좋은 대본이라는 게 글을 빽빽하게 다 쓰는 것은 결코 좋은 대본이 아니에요. 가끔은 이 글이 아니라 그냥 침묵이나 현장음이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뭐 가령 할머니가 흘리신 눈물이라든지, 뭐 아이의 웃음소리라든지, 뭐 이게 말이 개입이 되어서 오히려 감동을 반감시킬 수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고 침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내레이션을 비워두는 그런 미학도 좀 필요하고, 또 침묵이 아니라 좀 현장음, 흔히 저희가 현장음을 이제 SOV라고 하는데, 이 SOV가 너무나 좋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살리고 내레이션을 죽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적재적소의 내레이션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도 좀 방송 작가의 센스라면은 센스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, 우리가 이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 되게 빨리 슉슉 지나가잖아요. 그래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 쉽게 간결하게 바꿔주는 편이에요. 뭐 가령 산불이 났을 때 40헥타르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이 불탔습니다.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대부분 축구장 56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이 불탔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서 설명하는 편이에요. 물론 축구장 크기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뭐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51.8%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
하기보다는 자막은 물론 이제 51.8%라는 그 숫자가 자막으로 들어가겠지만 멘트는 그냥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. 우리가 이 방송 대본을 쓴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한결같이 오래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글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이 말은 당연히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이 방송 대본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나가다가 틀어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려면은 아무래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 풍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얼마나 쉽게 전달하느냐가 좀 방송 대본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 문장은 좋지 않습니다. 보통은 2줄 이상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반으로 나누시는 게 좋고요. 좀 간결하고 담백하게 글을 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보시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글 쓰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방송 대본을 쓸 때 좀 유의사항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. 뭐 방송이나 유튜브 대본 쓰는 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